안녕하세요, 주성재입니다. 오늘은 저점 매수 기회인 AI 플랫폼 기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프닝, 위기 또는 기회.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를 상회합니다. 고객의 98%가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다. 매출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웬만한 대기업 치고 이 회사 플랫폼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실적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성장이 꺾여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서비스나우입니다. 재무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빠지는지, 이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기회인지 함정인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드업, 이 회사 뭐라는 곳인가? 서비스나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기업의 모든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HR팀이 계정 생성부터 장비 지급까지 온보딩을 처리합니다.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IT 헬프데스크에 티켓을 냅니다. 고객이 불만을 접수합니다.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이 모든 과정, 즉 IT 서비스 관리부터 인사, 고객 지원, 재무, 법무까지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백 가지 업무 흐름을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서비스나우가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안에서 사람 손을 거쳐야 했던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대신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기술이 사람에게 전에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때보다 좋은 경험은 없다는 철학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서비스나우는 1억 달러, 10억 달러, 50억 달러, 100억 달러 구독 매출에 도달한 속도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빠른 기업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 한 해 전체 매출은 133억 달러, 구독 매출만 따지면 128억 달러를 넘겼고 성장률은 21%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구독 매출 36.7억 달러, 22% 성장으로 또다시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갱신율 98%, 100개 고객 중 98개가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구독 비즈니스에서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한번 들어온 고객은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나우를 도입하는 순간 기업의 수백 가지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고 수년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는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업계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3. 본격 분석. 일부, 왜 주가는 빠지고 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50% 이상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가 사슬을 잡아먹는다는 공포입니다. 2026년 초 글로벌 소프트웨어 주식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한 달 사이에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서 1조 2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즉 AI가 사슬을 종말로 몰아간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자율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굳이 비싼 월정액 소프트웨어를 쓸 이유가 있냐는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AI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면 되는데 왜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플랫폼에 수백억 원을 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서비스나우를 포함한 전체 엔터프라이즈 사스 주식을 끌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았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오랫동안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고점에서는 PER이 100배를 훌쩍 넘었고 3년 평균으로도 110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치를 크게 웃돌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고
불안감이 생기면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2% 매출 성장,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호재를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추가로 16%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바뀌는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경쟁 심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통해 오피스 생태계 안에서 서비스나우가 하는 IT 자동화 기능 일부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CRM 영역에서, SAP는 제조 공급망 영역에서 각자의 AI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네이티브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나우의 단일 기능들을 더 싸고 빠르게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사스 모델의 현재와 AI 에이전트와의 비교. 그러면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서비스나우 같은 사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솔직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하고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냅니다. 특정 업무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대기업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려면 먼저 기업의 모든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ERP, HR 시스템, 고객 데이터베이스, 각종 레거시 시스템까지. 서비스나우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이 연동을 완성해 놓은 플랫폼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연동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의료, 정부 영역에서는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추적과 컴플라이언스가 필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는 AI 에이전트만으로는 이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단일 기능 중심의 사스 도구 중 35%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65%는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쪽은 정확히 서비스나우처럼 수십 년치 기업 데이터를 쥐고 복잡한 멀티 시스템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핵심 플랫폼들입니다. 서비스나우 경영진도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수익화 기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우 어시스트라는 AI 제품군이 그 결과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나우 어시스트의 연간 계약 가치는 6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6년에는 10억 달러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를 경쟁자로 맞서는 게 아니라 자사 플랫폼 안에 흡수해서 고객에게 더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3부, 경쟁사와의 비교. 서비스나우를 경쟁사들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자주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룰 오브 50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과 FCF 마진을 더한 값인데 50을 넘기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은 최상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서비스나우의 룰 오브 50 점수는 54점입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42점, 오라클 24점, SAP 22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50점을 넘긴 기업이 서비스나우입니다. 매출 성장률만 봐도 격차가 큽니다. 서비스나우 22%, 세일즈포스 9.5%, SAP 8% 수준입니다. 성장 속도에서 경쟁사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4부, 밸류에이션, 지금이 기회인가?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서비스나우의 트레일링 PER은 약 60배입니다. 얼핏 보면 여전히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포워드 PER, 즉 앞으로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PER인데 이게 약 24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년 평균 PER이 110배였던 회사의 포워드 PER이 24배라는 것은 시장이 이 회사를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표가 PEG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1, 2하면 성장 대비 저평가로 해석합니다. 현재 서비스나우의 PEG는 0.96입니다. 22% 성장하는 회사가
성장 대비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면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40% 이상 업사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 주가는 현재의 2배를 넘기는 수준입니다. 4. 결론 및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실적이 나빠서 빠진 주식이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공포, 즉 AI가 사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수준까지 멀티플이 압축됐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해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98% 갱신율은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플랫폼에 들어온 대기업 고객들이 수십 년치 데이터와 수백 개의 시스템 연동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솔루션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AI를 경쟁자가 아닌 수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우 어시스트가 2026년 안에 연간 계약가치 1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플랫폼에 통합해 기존 고객에게 업셀링하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포워드 PER 24배, PEG 0.96은 이 회사의 과거 밸류에이션 히스토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결국 서비스나우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복잡한 대기업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핵심 플랫폼은 여전히 필요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이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가는 그 믿음에 대한 할인이 역사상 가장 크게 반영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성재의 3스타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